네, 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산업부 유지승 기자입니다. 생활용품부터 먹거리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에 대한 위해성 논란이 잇따라 일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돈 포비아, 먹거리 포비아라는 말이 잊을만 하면 또다시 등장하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점검해야 할 정부기관이 회수 조치를 내렸다 다시 문제가 없다고 번복하는 상황까지 반복되면서 혼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당국의 시험 결과 발표를 못 믿겠다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마저 나오는데요. 왜 이런 위해성 논란이 속 시원하게 결론나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유지승 기자가 짚어준 것처럼 요즘에 생활용품부터 먹거리까지 요즘 위해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본다면 라돈 침대 사태도 있었고요. 아직도 논란 중이긴 합니다만은 생리대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고 왜 이게 변하지 않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나오는 것들이 위해성 논란이 다 몸에 직접 닿거나 먹는 것들에서 나오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앞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이어서 이제 유명 침대 브랜드의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이런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이제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라돈 침대 같은 경우에는 한 방송사가 소비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뒤 직접 실험을 해서 밝혀졌었는데요. 유해 물질이 검출된 사실 자체도 쇼킹했지만 이를 감시해야 할 정부기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충격을 안겨줬었습니다. 이런 여파로 소비자들의 이제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증폭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모 제품을 조사해달라는 그 소비자들의 요청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면 역으로 정부 당국이 검사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이 시험 결과가 나오더라도 믿지 못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처음에 당국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수 조치를 내렸다가 번복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시험 결과와 그 혼란 가중에 대해서도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 청정원의 런천 미트, 이것도 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철렁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 가지고도 식약처 발표가 있었는데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달 23일이었죠. 식약처는 대상 천안 공장에서 어떤 특정 날짜에 제조된 이 런천 미트 제품의 품질 검사에서 균이 검출됐다면서 첫 번째로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시 첫 발표에서 검출된 균이 어떤 종류인지는 밝히지 않았었는데요. 이 통조림의 경우 멸균 제품으로 균 자체가 없어야 하는데 이 균이 발견된 것만으로 회수 조치를 내린 겁니다. 이후 며칠 뒤 식약처가 그 균이 대장균이라고 밝히면서 식품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제조상의 문제가 아닌 그 외부 요인에 의해 오염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인데요. 그 근거로는 대장균 같은 경우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을 할 경우에 가장 먼저 죽는 균이라는 겁니다. 예. 이런 통조림 제품을 이제 내용물에 캔에 넣고 통째로 가열하는 멸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만약 제조 과정에서 멸균이 덜 됐더라도 이제 열에 강한 다른 포자균이 나올 수는 있지만 대장균은 절대 나올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유통 과정에서 패키지가 파손됐거나 식약처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 식품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세균 발육 검사는 저희들이 그냥 배지에다 이렇게 깔아갖고 세균이 뜨면 발육 검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돼 있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회수 관리 지침에 보면 세균이 나오면 2등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회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회수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균 발육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회수 명령이 내린 거죠. 대장균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대장균은 열에 약한 균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균인데
양성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럼 시험검사소에서 실험을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된 거죠. 사실 이런 반박이나 문제 제기 나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씁쓸한데 식약처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식품 전문가들이 또 반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보면 식약처의 어떤 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네, 일단 뭐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의 첫 번째 회수 명령 조치가 내려졌지만 일단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왜 균이 나온 건지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제 식약처는 첫 번째 조사 결과 이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발표를 한 이후 논란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자 추가 시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 과정에서 오염이 됐는지 뭐 어떤 경로에 의해서 문제가 균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제품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뭐 어떤 원인 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관계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저희도 이게 추가 조사 중이라 지금 식약처 쪽에서도 검사 기간을 조금 점검을 하러 왔었고, 그다음에 저희 그 영업장 측에서도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원인 규명이나 이게 어디서 세균이 이제 검출될 수 있는지 그거를 추가 조사를 한다고 봐야죠. 저희가 거기서 업체에서 그러니까 뭐 제품에서 세균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제조 과정에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유통 과정에서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느 측면에서 다 나올 수가 있잖아요. 참 결과가 좀 명확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재 대상청정 같은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됐던 게 2016년 5월 17일에 제조된 런천미트였잖아요. 그런데 이 날짜에 제조된 거 외에도 다른 제품들도 지금 다 회수하고 있죠. 네, 아직 뭐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일단 식약처에서 회수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고객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아까 말씀하신 특정 제조일자 외에도 그 해당 제품 전반에 대해서 회수 그리고 환불 조치를 자발적으로 하는 등의 그 선제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가정을 하나 해보도록 하죠. 만약에 실험을 했는데 검사 결과 제품에 이상이 없다고 나오게 된다면 이건 기업 입장에서도 타격이 좀 크겠네요. 네, 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뭐 식약처의 회수 명령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결과에 상관없이 소비자들은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일례로 지난해였죠. 일부 브랜드들의 이 생리대 제품에 대해서 SNS를 중심으로 유해 물질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퍼졌었는데요. 이 가운데 몇몇 제품들은 정밀 검사에 앞서 이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그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그 회수 조치가 철회가 됐는데요. 하지만 그 이미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면서 그 기업의 피해는 뭐 되돌릴 길이 없었습니다. 물론 뭐 이후 결과와 상관없이 이 생리대 제조업체들이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뭐 자구적인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또다시 생리대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진 건데요. 뭐 오늘의 습관이란 브랜드의 생리대에서 이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 검사 기관에 대한 불신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라돈 문제와 관련해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그 검사를 한 결과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냈는데요. 예. 하지만 이후에 라돈 침대 사태를 일으킨 원인 물질인 모자나이트가 해당 제품에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 검사의 신뢰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예. 참 정부의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고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로 엇갈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으니 그러면 그냥 아예 다 안 살래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하다 보면 또 기업에게는 이중 삼중의 피해가 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법도 좀 어서 나오길 바라보도록 하죠. 유지승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